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요, 어쩌면 이게 엄청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집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다. 진짜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요?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바로 이 믿음에 오늘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단서는요, 바로 일본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별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이지 가족과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져서 3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자,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반대 경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놀랍게도요,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고 사회 활동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연구자들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아니, 남편이 없는데 아내 건강이 좋아진다니, 이건 뭐 가족은 행복이다라는 공식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결과잖아요? 바로 이 역설이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가족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별의 역설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어떤 더 근본적인 오해를 푸는 열쇠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아니, 가족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가족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해답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랑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 초기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런 흥분되는 감정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강렬하긴 한데 사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잠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뭐랄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휘발성 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바로 애착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건 흥분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정감에 기반한 감정이죠. 쉽게 말해서 네가 있는 이 세상에 나도 같이 있고 싶어. 바로 공존을 목표로 하는 아주 깊은 감정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애착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정이 번식을 위한 짜릿한 흥분이라면 애착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연애가 애정의 영역이라면 가족은 바로 이 애착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좀 소름 돋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을 보면 상대를 향한 흥분이나 소유욕, 그러니까 애정 비슷한 건 느끼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애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였어 라는 이 공존을 전혀 원하지 않는 끔찍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가족이라는 건 애정이 아니라 바로 이 애착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애착으로 맺어진 가족의 진짜 목적은 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가족의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를 막 즐겁고 신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편안함,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이 애착 관계가 우리에게 딱 5가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휴식, 공감, 위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이 5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주고 있다면 그 가족은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 비유를 들어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어때요? 주된 목적이 재미랑 흥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아프면 다른 애들한테 민폐 끼치는구나, 짐이 된 것 같다, 이런 기분 들기 쉽죠. 근데 가족 여행은요? 뭐 재미는 좀 덜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아프면요, 온 가족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일정을 바꾸고 나를 돌봐주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바로 이게 애착이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에만 오면 긴장이 탁 풀리면서 잠이 쏟아지잖아요? 그거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 거예요. 우리 집이 흥분과 설렘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라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들을 한번 싹 모아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새롭게 내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기억나시죠? 가족의 역할은 사실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위에다가 즐거움이라던가 기쁨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으려고 해요. 바로 이 과도한 기대가 모든 가족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막 즐겁고 신나게 만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가족의 진짜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이미 자기 존재 이유를 다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즐거움이 아니라 평화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대를 조금만 바꾸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 가족 관계는 훨씬 더 깊은 감사함으로 채워질지도 모릅니다.